자, 그 책에 무리식이랑 뭐 무리식 계산이라든지 뭐 무리식이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거니까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바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이제 무리 함수를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무리 함수는 이것 두 개로 문제를 푼다. 이걸로. 알겠죠? 정의역과 치역은 이 방향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리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얘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정의역과 치역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의역이라는 거는 이거 한번 써줄까? 그래프가 좌표 평면에다 그려지는데, 좌표 평면은 실수 평면이라서 허수 표현을 못해.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애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애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거 정의요. 여기에서 시작 지점은 루트 안이 0이 될 때니까 x가 0일 때가 시작이에요. 알겠죠? x가 0일 때
y가 0이죠. 그럼 0,0에서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x가 0보다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y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잖아요. 그죠? y는 음수값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 2, 3, 4 커질 때 y도 같이 커진다 이겁니다. x가 커질 때 y가 같이 커지는 거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이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림의 방향이 이래요. 자, 그런데 이 루트 때문에 y가 커지는 게 줄어드는 거지 일정하게 커지진 않는 거죠. x가 예를 들어 10이면은 y가 10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루트 10만큼 커지는 거고, x가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y는 루트 100이니까 10만큼만 커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y가 커지는 걸 눌러가지고 약간 이런 곡선의 형태가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예요. 정의역의 범위가 루트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거 괜찮죠? 이게 정의역의 범위입니다. 그럼 x가 0일 때가 시작이겠죠. x가 0일 때 시작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x에다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왼쪽으로 갈수록 y값은 커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이겁니다. 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로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번에는 y 앞,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x에다가 1, 2, 3, 4 집어넣을 때마다 요것 때문에 y값이 계속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같은 느낌인데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x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을 때마다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더 작아진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y는 루트 x가 있는 상태에서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던 거니까 y축 대칭을 뜻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루트 x.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을 만든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었으니까 x축 대칭.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답 하나 쓰세요.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y 값의 범위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y의 시작은 0인데 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치역.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0을 기준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얘는 0을 기준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얘도 0을 기준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냐면 x의 개수가 양수이면 오른쪽으로 간다. 알겠죠? 그림의 방향이 오른쪽.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이면 위로 간다. 요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반대로 x의 개수가 음수이면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가 음수이면 아래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음. 그래프의 각도.
각도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여기서 멀어진다는 건 y값이 좀 더 빨리 커진다는 의미예요. x가 증가할 때 y가 좀 더 빨리 커진다. 이게 y값이 빨리 커지니까 x축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높이 점점 빨리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게 당연히 y값이 더 크겠죠. y값이 크면 더 위에 있는 거니까 x축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루트 마이너스 5x y는 루트 x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그림의 느낌은 이렇다는 거죠. y는 루트 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 y는 루트 마이너스 5x. 대충 폭의 느낌이 옵니까? 요 사이의 거리 느낌? 요런 느낌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x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포개진다, 포개지지 않는다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개수는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포개진다 안 포개진다는 그 각도가 같냐 안 같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이랑 y는 2x의 제곱은 같은 느낌의 그래프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포개지진 않잖아요. 폭이 다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x의 개수가 둘 다 1이니까 이거 포개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에서 뭐 포개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루트 x-1 플러스 1이랑 y는 루트 4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은 포개진다는 거지.
평행 이동했을 때는 얘네들은 포개진다.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x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x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서 y는 2x의 제곱,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둘은 평행 이동한 관계. 그래서 움직인다면 깔끔하게 포개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2 이런 숫자를 안으로 넣는 거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포개지는 거와 포개지지 않는 거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표준형.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으면 우리는 이걸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기본형 y는 a 루트 bx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 정의역, 두 번째 치역, 세 번째 y 절편, 네 번째 그래프. 요 네 가지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y 절편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을 식을 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작 지점과 방향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시작 지점은 루트 안이 0이 될 때니까 x가 2일 때, 그지? x에다 2를 넣으면 루트는 없어지니까 y는 1이 되겠죠. 그럼 2,1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겠네. 거기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x의 개수가 양이니까 오른쪽, 루트 앞에 부호가 양이니까 위.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 2,1에다가 점을 찍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얘는 정의역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괜찮습니까? 치역은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가니까 이거야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없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렸습니다. 상황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이걸 보고 기본형은 뭐였고 어떻게 평행 이동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할까? 움직임까지. 자,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x축 방향으로 4만큼 움직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y는 루트 2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니네들도 한번 해보자.
자, 이거 그림 그리고 저 1, 2, 3, 4, 5번 한번 쭉 써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y절편은 정말로 중요한 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y절편은 어떻게든 찾는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정의역은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죠?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y절편은 3 그래프 그렸고 기본형은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까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y절편은 괜찮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습니까? 그래프 그렸고 y절편은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그 다음에 움직임은 y는 마이너스 루트 3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3에 x 플러스 1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다. 평행이동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y절편은 0. 그 다음에 움직임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돼요. 무리함수에 그냥 그림 그리는 거는 안 어려워. 별거 아니 알겠지?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부터 좀 중요하죠.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y는 루트 2x 이런 게 있다고 하자. 자, 이랬을 때 역함수를 만들어라.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였어요. x는 루트 2y, 이 양면을 제곱하면은 x의 제곱은 2y, y는 2분의 1 x의 제곱.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x는 루트 2y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은 2y가 됩니다. 괜찮죠? 그런데 x는 마이너스 루트 2y라는 게 있어서 얘를 제곱해도 x의 제곱은 2y가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식은 여기서 만들어진 역함수인지 여기서 만들어진 역함수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치역도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죠. 그러면 여기 이 치역이 정의역의 역할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역함수는 x랑 y의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 그지? y가 x가 되고 x가 y가 되는 거니까 이 치역이 정의역으로 와서 이렇게 되고 정의역이 치역으로 와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이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는 루트 2x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역함수 y는 2분의 1x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이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문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정의역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원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근데 이 부분은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다. 그래서 점선으로 이런 느낌으로 원래 그려지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면 이 점선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 괜찮습니까? 얘의 모양은 어떤 거냐면 요거였대요. 괜찮습니까? 그림이 이쁘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2x여서
이걸 제곱해서 만들어 놓은 역함수가 이거란 소리예요.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y는 x 대칭해서 적으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y는 x 대칭하면 이게 되는 거고. 이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나오는 근을 보통 무연근이라고 할 거예요. 이 무연근은 나중에 교점을 구할 때 써먹을 겁니다. 아시겠죠? 교점을 구할 때 쓰는 근으로 우리는 무연근이란 걸 여기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니네가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볼까 하는데 자, 이거 그림 그리고 역함수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림은 진짜 겁나 잘 그려야 됩니다. 이 그림 엄청 중요해요. 이 문제는. 아니,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아이. 잘 그려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여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정의역, 치역, 뭐 y절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정의역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괜찮죠? y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괜찮습니까? 이제 역함수 만들어 봅시다.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식을 정리한 다음에 x랑 y랑 위치를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일단 2를 넘기고 제곱을 합시다. 그러면은 y-2의 제곱은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얘네들 위치 바꾸면 x는 -y-2의 제곱 플러스 3,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는 마이너스의 x-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정의요. 이거고요. 치역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의 그림을 일단 다 그려보면 그냥 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냥 다 그리면. 자, 그리고 y는 x,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2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은 사실은 점선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우리 이제 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얘는 항상 어디에서 존재한다고 배웠습니까?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 위에 있을 거라고 배웠죠? y는 x 위에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했지?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y는 x 위에 존재하는 이 점의 좌표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점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볼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얘네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y는 x도 같이 만나니까. 괜찮습니까? 이 점은 셋이서 만나는 거지 둘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fx는 f 인버스 x로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fx는 x로 식을 만들거나 f 인버스 x는 x로 식을 만들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는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f 인버스 x랑 fx랑 y는 x랑 교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내가 식을 썼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교점 찾으려고 2 넘기겠죠? 이해됩니까? 이건 연립방정식을 한 거예요. 식 이해되지 이거? 좋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식을 전개해서 넘기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인데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인데 넣어보면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2분의 3 펄마 루트 9 마이너스 4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x값을 구했다. 두 개가 나왔네요. 자, 둘 중에 하나는 아니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연근이라는 건데 얘예요. 이게 왜 나온다 그랬죠? 제곱을 할 때 어디에서 제곱을 했는지 내가 모른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나온 근은 이 식에서 제곱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디 갔어? 여기 여기 요거 여기에서 식을 살짝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됐는지 여기에서 그냥 제곱을 해서 이게 됐는지가 모른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근이 이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점이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 점은 원래 이 그래프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역함수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색깔로 하면 되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그래프 이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2 라는 그래프거든요.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와 역함수가 만들어내는 이 교점의 좌표가 이거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실제로 구하려고 했던 점이 아니다. 근데 제곱을 하다 보면 무연근이라는 게 섞인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를 보면은 y는 x 위의 점이 아닌데도 점이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 이 점 말하는 겁니다. 이 점. 요 점이랑 요 점. 이 점은 3,2예요. 이 점은 2,3이야. 여기에도 2,3이랑 3,1을 둘 다 지나가고 역함수에서도 2,3이랑 3,1을 둘 다 지나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3과 3,2는 얘랑 얘 fx와 f 이퀄스 x가 둘 다 지나가는 점인데 교점인데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건데 이런 점들은 보통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느낌의 위의 두 점이 y는 x 대칭이 될 때 존재하게 존재한다. (2,3이랑) (3,2)
이 두 점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위의 두 점이고 y는 x 대칭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을 찾는 법. 없음. 직접적으로 찾는 식 같은 건 없어요. 알겠죠? 해보고 이거 되겠는데 이게 답니다. 아시겠죠? 직접 찾아야 돼요. 찾는 공식 같은 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여기 y는 x 위에 있는 이 점. 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찾을 때도 실제 내가 원하는 근이 나올 수도 있고 무연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연근을 생략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인데도 교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이 점은 대충 어떤 느낌으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직접 해봐야 돼요. 숫자를 뭐 이렇게 대입해보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역함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역함수식을 만들었고 그 역함수에서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x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거거든요. 연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 두 개다. 그래서 역함수를 내가 그려낼 수 있다. 제대로. 건우야, 책상을 조금만 옆으로 떨어뜨려 줄래? 쿵쿵거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조금만. 좋아요. 흔들리면 옆에 있는 책상을 좀 이렇게 맞춰주면 좀 덜 흔들려.
이렇게 줄여졌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식 만드는 것, 정의역, 치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교점의 좌표, 이런 교점의 좌표를 찾는 것, 교점의 좌표를 찾을 때 무연근이 나오는데 그 무연근 없애는 것까지. 괜찮죠? 오케이.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요 K예요. 좀 더 각을 줘야지. 자, 이런 식으로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이런 k 값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k 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k 값이 작을수록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접선과 시작점을 지나가는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접선. 자, 접선을 구해볼까 합니다. 접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리함수랑 1차 함수가 교점이 생기는데 그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연립방정식이고 이걸 만족하는 해가 한 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곱을 할 건데 넘어와서 이렇게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거죠. 해가 하나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89 는요 맞습니까? K는 4분의 1 괜찮습니까? K가 4분의 9일 때 접한다는 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시작 지점 지나가기. 자, 시작점 지나는 직선은 요 직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마이너스 2,0을 지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직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니까 k가 2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k가 4분의 9일 때 여기는 k가 2일 때잖아요. k 값은 y 절편이잖아. 그죠? 여기가 4분의 9고 여기가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 말은 k가 4분의 9보다 크면 직선과 무리함수는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겁니다. k가 4분의 9일 때 딱 접하는 거잖아. 이거보다 더 위로 올리면 안 만나겠죠. k 값이 4분의 9보다 크다는 말은 저 접하는 직선보다 더 위쪽에다가 그림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교점 없고.
그 다음에 K가 4분의 9일 때는 교점이 한 개인데 이게 접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그러면 2랑 4분의 9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사이로 지나가면 교점 몇 개? 2개인 거죠. 직선과 무리함수는 교점이 2개. K가 2보다 작으면 K가 2보다 작으면 더 아래쪽에 있으면 무조건 교점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접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교점이 2개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교점이 2개인 거니까 교점을 구하는 식을 세우면 분명히 요 식일 텐데, 그지? 교점 구하라고 연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면 왜 안 될까? 이거죠.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점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동시에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에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연립을 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면 식이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거니까 해가 2개면 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x 플러스 k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를 제곱해서 나오는 식도 이거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 그래프는 뭐냐라는 건데 저 그래프는 요거예요. 괜찮습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교점과 여기에서 나오는 교점이 다 들어간다는 거지. 여기에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라색 있죠? 보라색은 교점이 원래 하나밖에 없다며. 그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보라색도 교점이 2개인 것처럼 표현이 돼요. 해봅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의 k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 4k는 9보다 작다. k는 4분의 9보다 작다. k가 4분의 9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교점이 2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괜찮습니까? 우리가 k가 4분의 9일 때는 교점이 1개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4분의 9보다 작으면 교점이 2개인 줄 알았지만은 실제로 k가 2보다 작으면 교점이 하나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식에서 나오는 무연근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판별식이 왜 0이랑 같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죠. 이 그래프를 다 놓고 해도 접하는 건 이 보라색 이거 주황색 하나밖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도 좋고 이 그래프도 좋아. 접하는 직선은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접하는 거는 괜찮아.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이거는 괜찮아. 하지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안 된다. 교점이 2개로.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교점이 2개라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데 메인이 되는 건 접하는 거와 시작점을 지나가는 거 이 2개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4로 할까? 아니 똑같이 마이너스 2로 합시다. 자, y는 x 플러스 k. 자,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 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시험 기간이 나왔네 벌써. 거의 뭐 한 달이네 한 번. 시험 대비가. 두 점에서 만나고 싶으면 접선과 시작점 사이로 지나가면 된다. 괜찮죠? 자, 그러면 먼저 접선 제곱하면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그래서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 k는 마이너스 4분의 7 나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래요. 그 다음 여기 시작점을 지나간다. 2,0 2,0을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 빨간색 직선은 y 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7이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제일 무난한 거죠. 그래서 K는 이건데 시작 지점을 지나가는 건 두 점을 지나가는 게 맞고 접하는 건 한 점이니까 요렇게. 괜찮습니까?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용.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됐죠? 자,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없앤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y축의 오른쪽 그림을 그린 다음에 y축으로 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루트 x니까 이렇게 생겼죠. 좀 더 각을 줘야지. 이거를 이렇게 접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괜찮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식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누는 거고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을 빠져나오는데 그냥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두 개가 된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얘랑 세 점에서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기준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접선과 시작점을 지나가는 거. 접선, 시작점. 요 사이를 지나가면 요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교점은 3개죠. 맞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그래프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그냥 하나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된다. 이 느낌이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해보세요. 아, 힘들다. 문제 얘는 내일 할까? 수어지다 뜬다. 아. 접하는 거 K값 얼마 나와요? 뭐라고? 안 들려. 4분의 1. 맞습니까? 시작점을 0,0 지나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4분의 1과 0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자, 0이랑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0을 지나가면 2점 지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4분의 1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점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같다라는 거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음. 무리함수랑 직선 사이의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만 2차식이 들어간 걸 풀 때가 있어요. 그게 요런 겁니다. (1번) 문제, (2번) 문제. 자, 우리는 이걸 보고 반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얘 양면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x의 제곱이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런데 원래 식에서 루트 앞에 부호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y 값은 음수값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1번 문제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스타일로 교점이 2개 되고 싶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1번 스타일로 교점이 2개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또 접하는 거랑 여기 이제 뭐 시작 지점 지나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요 2개의 직선 사이로 지나가자. 괜찮습니까? 이게 1번 스타일. 여기를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 1번은 뭐 하는 거냐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고정시켜 놓고, y절편을 바꿔가면서 위아래로 그래프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2번은 뭐냐면, 정점을 하나 잡아놓고,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얘 무조건 몇 콤마면서 지나가? 3콤마0을 지나가는 거죠. 3콤마0을 지나가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m이 직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3콤마0을 고정시켜 놓고 그래프의 기울기를 바꿔가면서 두 점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2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여기에다 3 잡고 이렇게 이렇게 접선. 아이씨.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접선, 그 다음에 요거. 사이로 들어가면 교점이 2개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괜찮습니까? 둘 다 결국에는 뭐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접하는 거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해가 2개 나와요. 알겠습니까? 해가 2개 나오는 이유는 여기. 원래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울기로 접하는 게 여기도 존재하거든. 이해되죠? 그러니까 y절편이 음수인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연근. 마찬가지로 여기 접선이 이쪽에서 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 내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연근을 니네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 괜찮습니까?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요 정도 했으면은 이제 무리함수는 거의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니네가 책을 보고 쭉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내가 설명을 뭐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다 설명했습니다. 다. 진짜 진심으로 전부 다 설명했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 보세요. 마플 개념 익힘 4번. 별표. 자, 이게 왜 별표냐면
니네가 문제를 풀 때 ABC라는 모양을 계속 살려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시작 지점과 방향 이런 걸로 우리는 문제를 푼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작 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y는 a 루트 a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식을 바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b라는 모양을 살리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의 학생이 이런 문제를 보면 a로 묶어가지고 괄호한 다음에 x 플러스 a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시작점을 보자마자 바로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다음에 지나가는 점을 준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2,0 대입해서 a 값을 찾는다. 이게 끝이에요. 아시겠죠? 딴 거는 니네가 할만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최대 최소. 자, 우리는 무리함수를 그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를 그리는 방향은 존재하는데 이 무리함수의 그 함수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항상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괜찮습니까? 자, 내가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그렸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는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증가야 감소야? 증가함수다. 알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고 이렇게 증가함수다라고 느껴야 된다. 알겠죠? 그림을 그리는 방향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건 다른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x의 범위를 본 다음에 이거는 증가함수다 이거는 감소함수다 느낌이 온다면 x가 얼마일 때 최대겠구나 x가 얼마일 때 최소겠구나 금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안 풀어줄 거야. 니네가 풀어.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기. 자, 여기 보세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 식을 쓰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알겠죠? 이항한 다음에 제곱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역함수를 써놓고 역함수의 정의역을 안 쓰면 무조건 틀린다 이랍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리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생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정의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꼭 정의역을 써줘라. 근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다. 아시겠죠? 원래 함수의 치역이었다 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림 그리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함수 사이의 교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x랑 y가 위치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와의 교점 이걸 찾으면 된다. 괜찮습니까? 그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은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선과 함수 사이 야 이건 아예 똑같은 걸 했죠 우리가 방금. 그죠?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끝.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작.